법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법연이신지 우리 평사님께서 좀. 제가 아버지고 네. 그건 제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부자의 인연관계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사실은 한의대 그 경희대 한의대에 불교 학생회 동아리가 선제회라고 있었어요. 네. 그 선제회 이제 활동을 하고 여름 방학 때 도서관에서 원불교 정전을 읽어보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그 내용이 어떻게 종교 경전이 꼭 이렇게 학술 서적 같으냐, 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돼 있다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그 학교 근방에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를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원불교를 찾았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 그 제기교당이 가장 가까운 교당이더라고요. 아, 서울의 제기교당. 네, 네. 저희는 경희대 한의대 다닐 때니까. 네. 그래서 갔죠. 아하. 그 원불교 전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원불교 전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찾던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다 이렇게 총섭할 수 있는 네. 그 각 어떤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녹아져 있더라고요. 아. 동아리 활동도 너무 재밌고 음.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랑 너무 즐거우니까 신나게 놀았었거든요. 네. 신나게 놀았는데 신나게 노니까 진짜 말할 수 없이 방황을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방황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때 아람교당 청년회가 잘 되고 또 거기 교무님이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당을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 새벽에 나가서 좌선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또 나고 하면서 또 출가도 하게 되었죠. 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아버지는 보장된 삶보다는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네.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계속 모험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 그 설명을 들으시니까 더 멋지시고 더 정말 평소 철학과 그대로 실천까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북일교당의 평산 김정진 교도와 안암교당의 김성현 교무 두 분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소중한 법연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소중한 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사님 올해 초에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마음 공부인데요. 책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책인가요? 제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숙제, 네. 그걸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도 좀 정리할 겸 또 제가 알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서 이 책만 읽어도 이제 우리 원불교, 불교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이해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일체심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고, 네. 원불교는 용심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게 이제 인과보험 이치가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그 부처님들의 가르친 말씀에 근거해서 또 현대까지 밝혀졌던 과학적인 지식을 이제 원용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한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하권으로 지금 출판되어 있는데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그 책만 읽으면 뭐 다른 책 안 봐도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더니
너무 방대해서 네. 겁나서 못 읽겠다고 해가지고 네. 한 250페이지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당 몇십 년 다닌 것보다도 이 책 하나를 쭉 읽으시면 교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도님들한테 좀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 네. 또 특히 교화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네. 그분이 책 읽는 걸 이제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책만 이렇게 선물을 해드려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소개 이름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운명을 바꾸는 마음 공부. 이제 상학원인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그 신체 모양, 신체라든지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뭐 배경 여러 가지가 차별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운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나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노는 것이라서 운명을 바꾸는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책일 것 같습니다. 교무님 책 읽어보셨나요? 아버님이 쓰신 책. 한번 이제 초안일 때 네. 그 출판되기 전에 한번 쭉 한번 보고 네. 그 실제 이제 출간된 다음은 제가 교무 발령난 다음이어서 네. 이제 아직 그 본 책은 제가 아직 다 보지는 초안에 뭐 거의 못했는데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네. 초안 보시면서 느끼신 간단한 감상평. 이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네. 아버지가 책을 내는 거를 반대를 했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원불교의 책이 너무 많이 나온다. 버겁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책은 너무 길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읽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내신 걸 보고 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건 확실한 좀 포지셔닝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이제 교도님들께 많이 권해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은 교무님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뭐 아버지의 개인 생각을 이렇게 담으신 게 아니라 마치 논문 쓸 때처럼 이렇게 이러한 내용, 뭐 행복에 대해서 아니면 뭐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주제에 맞는 법문과 말씀들을 다 레퍼런스라고 하죠. 각주를 다 출처와 그거를 다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막상 교무 생활을 해보니까 많은 또 제 동기 교무들이나 선후 후배들이 그 항상 찾는 게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 어떤 법문을 갖다 써야 되는지 그거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게 되게 사실은 되게 고민되고 많이 숙제처럼 남거든요. 설교 네. 준비할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책에는 우리가 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인생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필요한 주제별로 그 법문들이 이미 다 이렇게 레퍼런스가 다 달려 있어서 이 책만 보면은 사실은 요 법문을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게 보여서 이거는 교무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그 사전 같은 느낌으로 설교하시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특히 있습니다. 교무님들께 추천한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마음 공부. 운명을 바꾸는 마음 공부이다. 자, 우리 교무님은 지금 안암교당에서 신앙의 힘을 키우면서 출가를 결심하시고 간사 근무도 안암교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근무지도 안암교당이시네요. 자, 교무가 되어서 안암교당으로 오시면서 마음의 표준을 세운 게 있다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오셨는지. 사실은 제가 막 그런 대단한 표준을 막 세우고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안암교당은 제가 본격적으로 원불교 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고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어린이법회 때 이후로 그리고 여기서 청년회 활동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됐고 또 간사도 여기서 2년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자기 고향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발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저도 제 고향을 이제 제 손으로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네. 내 고향을 더 잘 가꿔서 여기에 폐를 끼치는 교무는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전에 계셨던 교무님들이 워낙 연차도 높으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아무도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교무들도 네가 안암교당을 갈 것 같진 않다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다른 데 가겠거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암에 가게 돼서 사실은 책임감도 들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교도님들 아직도 저 부를 때 이렇게 서영 간사 아니 서영 교무님 이렇게 헷갈리시거든요 많이. 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더 좀 더 안암교당의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고향의 모습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한 사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청년, 간사, 교무를 지금 똑같은 사람이 계속 경험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 자세가 크게 다릅니까? 청년, 간사, 교무 어떠신가요? 마음 자세.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교당에서 혼나기도 종종 네. 혼나는 부분인데요. 청년 때와 간사 때는 사실은 시키는 거를 주로 하는 입장이어서 특히 이제 청년 때는 물론 이제 청년으로서 자율성이 있지만은 청년 회고 거긴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간사 때는 무엇보다 주임 교무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보조를 해드려야 되고 또 주임 교무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서 이렇게 그거를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때 김재용 교무님을 모시고 살 때는. 근데 지금은 항상 현재 주임 교무님이신 규산 이광규 교무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한테 종종 하시는 성현 교무는 더 이상 이제 간사가 아니다. 성현 교무는 여기 주인이다. 여기 교무기 때문에 더 그 말하자면은 사장의 마인드, 어떤 주인의 마인드로 더 교당을 살펴보고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여기는 이게 지금 부족하겠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놔야지 하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항상 하세요. 항상 하세요. 항상 하시는데 네. 아직도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간사 근무까지 한 그런 케이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게 생활을 오래 했던 교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확 이렇게 잘 안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자꾸 그 마음을 주임 교무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 나는 여기 교무다. 난 여기 교무고 하다못해 교무이다. 여기 나는 단독 교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평사님께서는 한의대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방 건강학과를 신설해서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 다양한 보직 활동으로 학교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말 무엇보다도 올해 초 총장 임기까지 잘 마치셨는데요. 그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한때 출가하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접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교단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이제 한방건강학과를 신설하면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방건강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원대대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보직도 이제 학과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이런 두루 이제 보직을 또 맡아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워낙 그 보직자 일이 많아가지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제가 회의가 주 직업이고 교수는 부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이제 또 대학원 신설할 때도 그 TFT 팀장을 맡아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고 또 서울 캠퍼스, 대전 캠퍼스, 대구 캠퍼스 이런 캠퍼스 마련할 때도
상당히 그 중심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춘을 원디대에 좀 바쳐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은 좀 충분히 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부채의식을 좀 상당 부분 좀 해소했다. 아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특히 한방건강학과를 만들었을 때 그 학생들의 그 어떤 열정이라는 것이 대단해가지고 네. 그 열정에 제가 또 부응해서 네.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던 그런 것들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네. 특히 노령화 사회에 이제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그걸 증상을 완화시키고 수술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수한데 실제 건강 증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한의학적인 지식 정보를 이렇게 널리 보급을 하면 좀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선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었는데 지금 이제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음식을 이제 약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약선이라는 용어가 거의 보편화됐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좀 느낍니다. 네. 정말 부채의 말씀은 정말 겸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우리 교단에 또 가족에 모두에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현 교무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또 청년들이 있거든요. 어디 교당을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고 또 지방에도 서울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당으로 와야 되는지 안암교당의 자랑을 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암교당은 서울 교구에서 지정한 네. 청년 특성화 교당이고요. 지정을 네, 한. 교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한 네. 그런 또 청년 특성화 교당이기도 하고 또 청년회가 이렇게 많이 활동한 지가 굉장히 또 오래되었어요. 또 오래되었고 또 안암교당과 연결되어 있는 고려대 원불교 학생회는 또 역사가 48년 역사를 가진 사실은 원불교 대학생 동아리 중에서는 제일 역사가 긴 축에 속하는 그런 또 동아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래를 찾는다던가 또 그렇다면 안암교당이 참 많이 권장이 되고 또 예전부터 매주 수요일에 하는 평일에 하는 그런 정정 공부방 시간도 있고 또 교당은 사실은 안암교당은 여러 훈련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청년 훈련도 2박 3일로 1박 2일에 2박 3일로 가고 또 겨울에는 7일 동안 가는 또 7일간의 출가 여행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원불교 11과목으로 이렇게 엄청 짠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 훈련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또 하기도 했지만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출가를 안 했어도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사실은 어떤 이제 지금 일반에 계신 교도님 중에는 1년 동안 아무튼 그 출가 여행 훈련을 기다리고 이 훈련을 갔다 와서 또 1년을 살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안암교당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마음공부 학사인데요. 네. 서울에 이 학사를 운영하는 교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촌교당과 안암교당이 있는데 신촌교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제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신촌교당은 각각 원룸 형태로 좀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이런 게 존중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성질의 학사라서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안암교당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쉐어하우스 형태로 이제 전세방에서 생활을 빌라 전세에서 생활을 하는데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고 공과금만 내면 되거든요. 자기가 쓴 것만. 네,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만 내면 되고 뭐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네. 몸만 들어와서 그냥 살면 되고 다 갖춰져 있는 공부 네. 책상이랑.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건이 있다면은 법회에 나가는 것과 이제 교당 훈련을 가는 것 그리고 교당의 여러 가지 이런 공부 일정들에 참가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인데요. 이것은
마음공부 학사를 이제 앞으로 원불교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도덕 인재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도 점점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추세인데 저희는 이 마음공부 학사를 통해서 법회에 빠지지 말고 훈련을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법을 가지고서 훌륭한 그 인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공부하라고 돈도 안 받는 것이고 네. 사실은 학사에서 졸업을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 출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 각계각층 분야의 선생님이 되는 친구도 있고 뭐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서 마음공부 교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뭐 지금은 여학생만 받고 있지만은 이제 서울에 입학하는 그런 여학생 자녀를 두신 교도님들이라면은 네.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어디로 합니다. 가라? 안암교당. 안암교당으로 네, 안암교당 자랑을 상당히 네. 길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안암교당으로 꼭 함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특색이 있는 저도 안암교당에서 법회를 봐봤는데 정말 눈빛들이 다르고 이렇게 쏙쏙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무님은 앞으로서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계속 뭐 안암교당만 뭐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교무로서 어떤 교무가 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이제 꿈이 있다면은 그런 법륜 스님 같은 그런 교무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은 유튜브 매체가 점점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런 유튜브를 통한 물론 제가 이제 법이 후에 깊어지면은 유튜브를 통한 이런 영상 설교라든지 영상 법문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온라인 시대에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시대나 이런 방송 시대에 저도 이제 물론 그러려면 많은 내공이 쌓여야 네.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런 교무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평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평사님께서도 하지 못한 출가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걷고 있는데 교무가 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뭐 출가를 한 이상 초심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항상 상선약수 이 물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융화하면서 부드럽게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정진을 해가는데 무엇보다도 그 실력 있는 교무로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네. 어떤 외적인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목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평사님께서는 일관되게 최후 승리는 실력이다. 실력을 강조하시는 그 말씀 잘 받들어서 정말 우리 성현 교무님이나 또 저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계시는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금막교당의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이신데요. 평사님과는 현재 이웃 사촌 하시다는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정사님과 정영경 반갑습니다. 네, 문타원님. 네. 네, 오늘 법연에 출연하신 두 분을 우리 교무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평사님은 아는 지가 지금 40년이 넘은데, 네,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부교무 때 그 전농동 전신인 답신립교당이 이제 그때 부교무로 있을 때, 네, 평사님이 그 경희대 한의대생으로 네, 그 등에 배낭을 메시고
오셔가지고 원불교 전서에 심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종교 교리를 봤는데 원불교가 제일 당신의 마음에 들었대요. 네. 그때가 학생으로.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 신앙하고 있는데 이 평사님이 들어가지고 그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다 원불교로 돌렸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평사님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평사님을 뵈면 사심이 없고 아주 욕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담백하고 순수하심에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좀 진취적이고 교단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사사롭지 않으시고 공정하고 올곧은 선비 같은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교무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한의대 교수가 되어가지고 한의대생들을 많이 전문 출신을 시켜야 되겠다고 아, 출가를 안 하시고 교수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출가는 안 했지만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범이 그 동생이 기독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교전을 보라고 줬어요, 전설을. 네. 근데 그것을 동생이 보더니만은 이제 원불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서울대 갈 실력이었는데 원불교학과로 가게 했어요, 평사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진범이가 원불교학과 2학년 이제 다니다가 그 하사로 군에 입대했는데 그 부하 직원이 부하 병사가 애인과 헤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자기 자살하려 총을 자신에게 쏠려한 것을 우리 진범이 평사님 동생 진범이가 그걸 막다가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과의 소치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대에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 병사 저기에도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진범이 이제 죄를 다산종사님이 한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네네. 다산종사님께서 지금 진범이가 영이 총부에서 떠돌고 있으니 빨리 이렇게 일로 평사님한테 오게끔 100일 동안을 밤낮으로 촛불을 끄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네. 하셨어요. 네, 다산 네. 용사님이. 네. 근데 이제 사실 평사님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안 들었어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10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성현이에요. 성현이.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성현 교무가 네. 아주 특별한 기도 정성 속에 태어났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성현이가 얼마나 총명해가지고 네. 어려서 막 과학자가 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IQ도 높고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네. 그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선생님 발음보다도 성현 교무가 하는 발음을 더 듣고 싶어 할 정도로 발음도 좋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우리 성현 교무가 지금 부교으로서 네. 업무 파악하고 애쓰고 있지만 네. 그 어머니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정성하고 정진적공하신데 전생에 금강산에 그 큰 스님이셨대요, 어머니가. 아, 그러세요. 그랬는데 문타원님, 네, 너무 행복한 소중한 법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네, 우리 문타원님께 두 분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좀 한번 들어봐 보실래요? 네. 네, 문타원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 뭐 문타원님은 굉장히 순수하시고 네. 소박하시고 네. 뭐 영생을 대종사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여러 가지로 좀 잘 맞기 때문에 네.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네. 또 이게 인연이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문타원님은 또 영월교당에 계셨고, 아, 네네. 근데 처음 입교한 데가 이제 답심리교당 후신인 이제 전룡교당에 다녔고, 네.
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익산 C 아파트가 있는데 네. 세컨하우스를 지금 금마면에 얻어놨는데 네네. 그것도 금마교당 교무님이세요. 그리고 그 집을 구하는데도 또 교무님이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상당히 그 소중한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법력 증진해서 훌륭하신 교무님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인- 엄청 네. 그리고 엄청 저를 또 챙겨주세요. 그러시네요. 네,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우리 성 의원님도 우리 문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문타원님께서 정말 순수하시고 또 문타원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문타원님 진짜. 이렇게 그 식사를 이렇게 문타원님께서 이렇게 꼭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때는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밥을 지어서 주고 싶다 하셔서 네.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항상 그 나이가 드셨어도 늘 아직도 그 소녀 같으신 순수하신 모습이 문타원님이 항상 기억에 남는 모습이고 그래서 항상 저 모습으로 늘 계셨으면 하고 또 문타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는 있냐 네. 하고 또 내가 그동안 교무를 해보니까 또 이러이런 점들은 이렇게 또 풀어야 되더라.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네. 중간중간 뭐 법문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 정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뭐 생활 팁들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문타원 교무님, 네. 나 성현교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마디 있어요.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해 주셔요. 성현교무는 본인의 서원과 정성 그리고 사무치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와 수행 적공하시는 은타운 어머님의 원력과 원광교도병원에서 한의사 원장으로 편찮으신 교무님들과 환자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며 교단의 헌신 봉국하는 공덕과 교단에 대한 애정과 사심 없고 올곧은 평사님 아버님과 그 성현교무 서원으로 우리 성현교무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이론회상 영겁주인 이런데도 영겁법자가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을 꼭 성현교무한테 전하고 싶어요. 네,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두고두고 보면서 성교도 마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막교당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과 전화 연결이 있는데요. 두 분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얼마나 깊으신지가 정말 전화 통화 내내 전달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세 분의 소중한 법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보감 삼고 살아가는 법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법문, 내가 내 마음을 챙길 때 혹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기쁠 때 언제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법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평사님께서는 내 마음의 법문, 어떤 법문을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제가 언제나 품고 있다기보다도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법문인데 이제 성리품 5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이제 정전 그 교의편의 이론상 법어장에 제 5절에 보면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굴욕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법문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이제 종교 사상을 이렇게 두루 섭렵한 다음에 이제 원불교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교법이 뭐 10가지 법을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 이런 법문도 있지만은 유불선 또 기독교까지도 또 증산도까지 이렇게 다 그 회통 융합한 융에 회통한 그런 이제 교법이어서 이 다른 종교하고도 이게 어떤 간격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 대산종사님 이제 정산종사님이 삼동일리를 주장하셔가지고 그걸 다 법문으로 또 내놓으셨지만 또 대산종사님도 뭐 기독교에서 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종했다고 하지 말고 진급했다고 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단의 그 교리 해석이라든지 여러 수행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열린 자세로 두루 이렇게 포용하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은 네.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원불교법을 주체 삼아서 이렇게 소화하고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원상 법어장은 이제 대각의 어떤 표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준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법이냐 아니냐 또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법문을 네. 뭐 좋은 법문이 너무나 많지만 맞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법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법문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성교무님은 늘 뭐 설교도 준비하시고 또 강연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지도도 해주실 텐데 어떤 법문을 마음에 품고 있으시고 어떤 법문 소개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인도품 13장 본문인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라는 법문입니다. 네, 어때서 이 마음이 쏙 드는 법문이 됐을까요? 부교무가 이제 교무로 발령이 나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것과는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기도 잘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교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것들이 해야 될 게 많죠, 많이. 교무가 잘 하려면은 행정도 잘 해야 되고 회계도 잘 해야 되고 또 도량 청소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또 지금 저희 주임 교무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강자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규산 주인교무님 이광규. 이름도 살짝 언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규산 이광규 교무님이신데 네. 네, 규사님께서는 항상 아무튼 주밀하시고 네, 어떤 틀림이 없이 미리미리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고 네. 그런 행정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빈틈이 없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이 빈틈들이 있고 네. 일을 이렇게 늦게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임 교무님 재주를 꼭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 욕심이 네, 아주 많이 좋은 들더라고요. 네, 욕심이시네요. 저 재주를 내 것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원만한 그런 교무가 된다면은 나중에 이 교무 생활을 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재주를 꼭 주임 교무님 재주를 제 걸로 이렇게 꼭 만드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마 지금 부교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이게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양한 준비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아마 느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법문이 더욱 가슴에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마음의 법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일상에서 법문을 담고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마음의 법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대조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다음은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녹화 전에 저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소 편지를 좀 쓰셨습니까? 선생님 아버님께 평소에 편지를 좀 쓰시는 스타일이셨나요? 그래도 어버이날 아, 같은 때 어버이날. 한번 마지막 어버이날 언제까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편지 쓴 어버이날. 대학교 때? 대학원 때였던 아, 대학원 때. 최근 비교적 최근이시네요. 그러면 네, 아버님은 지금. 답장을 해주셨나요? 항상 아버지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네. 답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두 분에게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 편지를 영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편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평산 김정진 교도님께서 아들인 김성현 교무에게 쓴 편지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시고, 네,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편지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아들 성현 교무에게. 성현 교무, 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로서 평소에 따뜻한 사랑을 별로 느끼게 해주질 못한 점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변명하자면 내가 원래 애착이 별로 없고 감성이 부족하며 성품이 담담한 탓도 있고 세명대 한의대와 원대대의 초창기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었던 탓도 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들이 장차 큰 인물, 큰 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아직 초짜 교무이지만 설교도 제법 잘하고 피아노와 기타도 칠 줄 알고 요리하고 운동할 줄도 아는 것이 퍽 대견스럽고 고맙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꼭 훌륭한 교무가 되지 않더라도 좋다. 누가 뭐래도 본인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 스스로 흡족한 삶이 되도록 보람과 긍지 속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명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일체가 무상한데 특히 과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교훈을 얻는 것으로 족하니 모든 집착을 내려놓되 성자들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꿋꿋하게 현재의 매 순간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 좋은 결실을 거둘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늘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떠신가요? 아버님은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소감 어떠신지? 네. 근데 자주 하셨던 말씀이시라서 네. 근데 또 새롭게 또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성윤 교무님께서 아버님께 올리는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께서 집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셔서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처럼 담담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절 때나 방학 때 집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활의 표준이 되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똥찌개를 짊어지더라도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제게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고 교무의 길을 걷게 된 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 행복을 쫓지 않았으면 교무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삶의 선택의 순간에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어떤 길보다도 제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교무가 된 뒤로는 상선약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늘 물과 같은 모습으로 아래에서 섬기고 어디든지 스며들어서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교무로서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시고 제 나이 때에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정을 건사하셨는데
사실 그때의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나이 들어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육신의 부모님이자 동시에 마음의 스승님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젓한 아들 같다는 저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산 아버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떠셨는지요? 뭐 한때는 제가 워낙 그 가정일에 이렇게 관심이 적다 보니까 뭐 자기한테도 아버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영상 편지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네. 그래도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참 고맙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희 교무님 영상 편지를 준비를 좀 부탁드렸는데 누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실 건가요? 네, 또 여기 또 안 계신 저희 또 다른 가족인 어머니께 어머님에게. 영상 편지를. 좋습니다. 어머님께 영상 편지 보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온 가족이 다 나왔어도 될 뻔했는데 이제 저 아버지만 이렇게 TV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꿈을 꾸시고 꿈에 도전하시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또 저 또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출가의 길까지 걷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현실을 붙들고 땅에 발을 딛고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묵묵히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었고 저도 제 행복을 찾아서 교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께서 늘 돌봐주시고 현실을 챙기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구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구도심을 가지시고 또 예전에 아버지랑 연애하실 때도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하셨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 직업과 생활에 치이시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구도심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깨달음의 길, 보다 나은 이 불법 수행자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런 어머니의 그 구도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또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이렇게 스며들어서 또 출가까지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때로는 어머니께서는 종종 이제 저한테 너는 내가 말하면 꼭 듣질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저도 가끔은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세밀하게 이제 챙겨주시는 것들에 성가시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항상 또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편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여보 사랑해 뭐 안 하십니까? 네, 하여튼 뭐 아내한테 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7남매 중에 장남인데 그 아주 가난해가지고 처음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쉬질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네. 이제 남은 여생이나마 좀 제가 호강은 못 시키더라도 고생은 면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곁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돌봐준 덕택에 성현교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자가 자기 뜻을 펼치는데 좀 더 몰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강하고 또 이 법력도 증진해서 훌륭한 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영상 편지로 그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염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편지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 교단 내에서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인생 뭐 계획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인생 계획 이야기 듣고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월로 이제 교수 정년 퇴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네. 이제 정확하게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일단 제가 한의사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 전선에서는 이제 한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제 목표는 바는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명상 지도자 내지는 뭐 마음 공부 지도자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개척하기 때문에 아마 한의사 하시면서 명상을 같이 하시는 한의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지는데 꼭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무님 일단 뭐 열심히 안암교당에서 부교무 열심히 사는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계획, 인생의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교화의 시작은 자기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불공의 시작도 자기 불공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 체험들이 있고 또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뭘 가르쳐 주거나 해보면은 제가 실제로 체험해서 말한 것들, 제가 겪고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청년들이 잘 따라오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거에 더 확 끌려당겨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가 깨우침이 있고 저 스스로 이런 그 깨달음과 여러 알아차리는 그런 그 공부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대종사님의 책 속에 있는 말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무엇보다도 좋은 교화자나 좋은 설교자보다도 좋은 공부인이자 좋은 수행자로 계속 남으면은 그러면은 교화도 뭐 다른 것도 다 그거에 이어서 부수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공부인, 또 좋은 수행인, 네. 또 좋은 교무님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을 함께하신 소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사님,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셨을 텐데 흔쾌히 승낙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낙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방문까지 했는데 사실 스스로 아직 수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채워가는 그런 노력 과정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신 이제 여러 교도님들도 함께 마음 공부 잘 하고 수행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법력 도력 증진하시고 늘 건강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희 교무님 방송 마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문의 아버지로 인해서 친가 쪽에도 저 포함해서 3명, 외가 쪽에도 1명 이렇게 교무님들이 계신데 네. 아무도 방송 출연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네. 제일 막내인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사실은 이런 데서 막 나올 그런 자격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버지 인연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들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또 의미 있는 아까 그 사진첩 넘겼던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또 재미있는 추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렵지만 또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북일교당의 평산 김정진 교도님, 안암교당의 김성현 교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